한 주 경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 경마 안하짜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편성이 중간고사의 느낌이었다라면은 이번 주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지를 들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거 OMR 카드 한 번 밀려가지고 잘못 쓰면은 완전히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 주는 이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곳곳에 분위기들 제가 좀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난이도가 가장 상급의 제일 어려운 금요 경마 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경마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더 파고들게 되고 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경마는 유튜브를 제가 늦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때만치 금요경마나 또 일요경마 부산에서 성적들이 좀 괜찮았는데, 요번 주 이 금요경마 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확실하게 환획을 그어야 됩니다. 그만큼 편성 자체가 굉장한 혼전 경주다. 저배당이 사실상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승훈 기수 어찌 보면 이제 부산 경마장의 황금 열쇠죠. 어려울 때는 서승훈을 항상 외쳤는데 이번 주에 서승훈 기수가 키포인트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는 1경주나 뭐 4경주 정도, 이 정도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나카도 그렇고 다실바도 그렇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난타전의 배당의 행박은 결국은 버킹검입니다. 안하짜리입니다. 자, 3월 들어가지고 안 좋은 게 지금 효식이 안 좋죠. 예, 효식이가 성적 자체가 지금 안 나오죠. 14번 타와가지고 3등이 2번 뿐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라이스 마방 16번 출전시켜가지고 3등 한 번, 또 유언면 마방도 9번 나와서 3등 한 번, 뭐 이상형, 강영권, 저 3월 들어가지고 별로 내용이 좀 안 좋은데, 이번 주에는 이제 진겸 기수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날라다녔죠. 4월 5일까지 6일 정지예요. 지난주에 11마리 기승해가지고 총 5마리를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마리는 3차까지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세가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진겸이 따라가지고 지난주에 기세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88배, 51배, 또 38배, 33배, 뭐 삼복승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에 확실하게 올라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더 선명하게 뭐 결과를 메이드를 하겠습니다. 자, 윤택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댓글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에 댓글란에 링크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 거리 1200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좀 빠르게 들어가죠. 안쪽에 1번에 금빛 투데이, 앞선에 이제 선행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 2세 시절 중에 조교 때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돼가지고요. 나사를 박은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제 1년 넘게 쉬고 지난번 경주가 67주 만에 이제 복귀전이었는데, 뒷심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어찌 됐든 간에 1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고, 자, 인기마죠. 예, 최저 배당으로 팔릴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오아시스 기적인데 체구도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마필이 이제 27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마입니다. 작년 2세 시절 루키 경주 3번을 다 뛰고요. 올해 1월까지 하만 휴양 조련 시설에서 장기 외부 휴양을 거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지난번 주행 검사 때 재검 때 보면 양털 코둘레를 착용을 하고 재검을 받았거든요. 직선에서 모래를 피하니까 마지막에 탄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마필이 2세 시절에도 모래 반응이 굉장히 심했단 말입니다. 새벽 조교 때도 양털 코둘레 하고 이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고개도 높고
모래도 좀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배당이다. 그러면은 뭐 공격적으로 놓고 때리겠습니다만 인기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그러니까 사무라 라이트닝 포스, 예, 서승훈이 안장인데 데뷔 전에 예, 때려 먹으려다가, 예,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때려 먹으려다가 벌 받았던 말. 자, 어찌 됐든 간에 편성이 너무 약해졌고요. 이번 경주 인기 1 위인데 이마필도 보시면은 이제 부마가 에어포스 블루인데 이시돌 목장과 협력 목장이 페가수스 목장에서 도입한 시순말이라는 점에서 이시돌 목장의 에어포스 블루 자마들은 거의 되는 말들은 바로바로 때려야 됩니다. 말값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교배료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직전 데뷔전 같은 경우도 능검 받고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던 마필인데 요번에 힘도 많이 붙었고요. 또 서승훈이 안장이기 때문에 선행 안 박히 그대로 잡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얘는 오늘 금요경마에서 유일하게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강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여기 6 번에 소 파워풀이 나오지요. 예, 나실바가 기성하고 있는데 앞마리는 500kg가 넘습니다. 주폭도 굉장히 좋은데 개별가 7천만 원이죠. 이 모마가 이에란 생산자 마주의 소유라는 점에서 자기 말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작년 10월 경주 이후에 외부 명보 목장이라는 이 곳에서 올해 1월까지 휴양을 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2세 시절 때 못 뛰었던 이유는 간질성 폐렴입니다. 호흡기 질환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랜 휴식기를 좀 거친 마필인데 다실바가 연습 주행까지 시행을 했고 좋아져 가지고 나왔고 어찌 됐든 간에 재주행 검사 때 여유는 만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는 안 팔리지만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한 마리만 더 보겠습니다. 11의 오버 레인보우를 보겠습니다. 자 송경민이에다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24주 김길중 조교사의 조합인데 혈통적인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요번에 무조건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김길중 마방에서 지난주 보시면 남정혁이 태우고 킹 애니데이로 갖다 때렸잖아요. 그 킹 애니데이의 마주가 김정두 마주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가 공교롭게도 지금 99승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100승하면은 마주 협회에서 트로피도 주고 뭐 그러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과는 이제 별도로 이 혈통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요번에 이게 못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 모마 가속 트리플은 파워 블레이드의 한 살 목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부마죠. 오버 에널라이즈의 460kg대 마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버 에널라이즈의 자마들이 420kg대 혹은 뭐 30kg대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460만 넘으면 기본 밥벌이는 한다. 예, 거기에서 이제 외곽에서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캐릭터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요번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다음번에 편성 보고 그냥 갖다 때리면 되는 그런 사이즈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경주는 될 만한 마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저업 해당에 그렇게 목매고 싶지 않습니다. 3번의 라이트닝 포스를 놓고 안쪽에 1번, 6번, 바깥쪽에 11까지. 예, 선택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모래 반응이 심한 이번 오아시스의 기적에 별로 목매이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이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6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추천 경주는 아닌데 요거 한번 살짝 강도를 끌어올려 보시자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배당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은근히 좀 이 경주가 이제 욕심이 납니다. 자, 국산 6등급 1600m 경주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못 뛰는 마필들 바구니에 한 소쿠리에 다 얹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12마리 중에서 5마리가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 경험이 있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적인 부분이 없지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6등급에서 10번 넘게 뛰어 가지고 1600을 전전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5군에 올라가는 순간 착승권 상금도 벌기 어려운 약간 무기징역에 가까운 5군에 올라가면 평생 5군에서 좀 겉돌아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은성질주가 서승훈이가 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떠밀리듯이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은성질주는 이정표 마방에서 이제 승훈이를 태웠다라는 측면은 무조건 열심이죠. 올해 처음으로 태웠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글로벌 포스, 희망 캔디, 레이디 오브 윈 이런 말들을 기승을 해 가지고 다 끌고 와 줬어요. 근데 이 말 자체의 부족함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포스, 희망 캔디, 레이디 오브 윈이 공통점이 다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서승원 기수가 선행을 가 가지고 한 바퀴를 다 돌린 건데 얘는 추임마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안쪽이 열려 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썼지만 이거 만약에 안쪽에서 또 만약에 갇혀 버린다. 그러면 뭐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인기 1 위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승술, 그러니까 밸류 때문에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승훈이라는 네임 브랜드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가져는 가지만 놓고 때리기는 좀 애매하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인기 마필인 5 번의 영광의 그린이 어떠냐. 자, 영광의 그린을 좋게 볼라 그랬어요. 예, 되게 좋게 볼라 그랬는데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 다리를 찍어 찹니다. 직선주로 들어가면, 그리고 새벽 조교 때 보면 다리를 높게 써 가지고 찍어 차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 일루시브 블러, 잠의 특성상 발발입니다. 조교 때는 날라다니죠. 근데 옆판마라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주폭 자체가 굉장히 좁은 마필이 5 번의 영광의 그린이죠. 힘은 있는데요. 작년 11월 경주 이후에 거세도 했고 거세 효과도 올라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경민이가 올라갔으니까 부담 중량도 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고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얘는 참고 있어야 딱 한 발 쓰는 말이다. 얘도 이제 받쳐가는 그 정도고요. 자, 차라리 여기서 저는 얘를 한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6 번의 운이 좋아. 진짜 이거는 이제 마명을 잘 지어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여기에서 한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돼 버렸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 계속 바닥에 있는데 항상 고만큼은 뛰어요. 이거 꾸준하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래서 터뜨리면 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외곽에 뭐 11번 유림 스페셜 지난번 최선 버티기. 자, 근데 이 10 번의 여수 루게스타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노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남정혁이가 탔을 때 한번 놓고 때렸다가 꼴찌해 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화끈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5 조에서 데뷔를 했던 마필인데 자, 5 조가 닫았죠. 그리고 이제 22 조로 넘어왔는데 기본 순발력이 좋은데 D가 안 좋아요. 경주마는 후륜구동입니다. 그죠? 뒤에서 힘을 받아 가지고 직선에서 걸음을 더 뽑아내는 그런 케이스의 말들인데 D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못 뛰죠. 그래서 3세 시절에 장수 목장 가 가지고 7 월하고 8 월에 그 장수 목장 가면 언덕주로가 있습니다. 그 언덕주로에서 D를 계속 이제 보강을 했던 마필인데 이것도 이제 모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요. 근데 거리를 1600 으로 늘렸는데 이미 지난주에도 1600에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만 못 나왔죠. 요번에 외곽 게이트를 딱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외곽 게이트를 받고 나서 출마표가 뜨고 나서 바로 눈 가면을 해지하고 망사 가면만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톨 코둘레를 신청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데는 선행을 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출마표 뜨고 외곽 게이트 걸렸네. 장구를 싹 다 바꿨죠. D가 안 좋은 건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기인데 어차피 마방에서는 무조건 강공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고 또 경윤이가 선행만 잘 타지 않습니까? 배당 한번 노리겠습니다. 요번 이경주는 10 번의 여수 루게스타, 2 번의 은성질주, 그리고 6 번의 운이 좋아, 11의 뭐 유림 스페셜 요런 말들 가지고 배당 한번 시원하게 엮어 보도록 하시죠. 네, 3경주는 금요경마 첫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3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말들 접전 구도의 편성인데 자, 요번 경주는 이거는 대단한 데는 일단 의지예요. 요번 경주에서 뒤에서 광 팔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최소한 보지 않을 수 있는 마필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타줘야 되고 강공을 외쳐야 되는 마필을 놓고 경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그랑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동안 이 마필이 결정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힘을 전혀 직선주로 해서 받아주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혼자서 거기 3선 외곽을 갖다 돌면서도 마지막에 빨랫줄처럼 올라왔단 말이 3번의 그랑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다실바로 등짝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힘 자체가 좋은 마필이고요. 실전을 거치면서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근성이 좋죠. 거기에다가 이 마필이 4월 5일 날에 열리는 루나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려면 요번에 최소한 2등은 때려야 돼요. 승점을 5점은 벌어야 됩니다. 커트라인이 20점이기 때문에 이번 판때기에서는 그랑트리가 최선을 다해야 마지막 커트라인에 승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성을 보니까 안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안말들 편성이고 조교도 잘 해놨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까지 내비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의 그랑트리를 한 번 더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행마가 많은데 2번의 돌핀킥, 4번의 하이뷰티, 바깥쪽에 뭐 또 누가 나가겠습니까? 5번의 스위트벨, 뭐 9번의 챔프걸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돌핀킥은 사실 지난번 경주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직선주로 해서 시동을 껐던 마필이기 때문에 혹여나 경험이 들어간다라면 버틸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반대급부 현상에서 전개로 주워 먹을 수 있는 마필이 1번의 서기레이디가 있고 자 4번의 하이뷰티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응수하는 그런 걸음을 발휘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앞선이 무너지면 바깥쪽에 10번의 머스킷걸 11의 불빛 역마 요런 말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판때기입니다. 예, 라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를 준비했는데 3번의 그랑트리를 중심으로 놓고요. 2번의 돌핀킥은 팔리다 말다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1번의 서기레이디, 4번의 하이뷰티, 10번의 머스킷걸, 11의 불빛 역마 요렇게 막건을 조합을 해서 3경주 한번 알차게 때리고 넘어가시죠. 네, 4경주 거리 1,400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경주부터는 제가 좀 설명을 깊게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좀 배당 안하짜리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햄릿의 소설 보면은 투비 or not 투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겠습니다. 4경주 고배당을 노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 상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필이거든요. 물론 뭐 현장 상태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안하짜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띄워주는 말이 1번에 하늘골드가 있죠. 예, 다실바 안장이고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말을 너무 잘 못탔습니다. 3번의 타이거 몬스터입니다. 서승훈이 안장인데 일단 이 타이거 몬스터는 직전 경주 이호식 기수가 자리를 한 번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죠. 인기 1위였습니다만 처참하게 날아갔고 자 그래서 이제 경질성 기수 교체가 된 마필이 3번의 타이거 몬스터인데 얘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모래도 피해야 되고요. 앞에 가야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전형적으로 힘으로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폭이 좋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 감아가지고 격차를 벌리는 스타일이 말이죠. 자, 그거를 이제 승훈이가 작전 능력을 해결만 해준다라면 입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 경주 기세가 좋은 뭐 4번의 레이스 마린도 입상권의 전력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5번의 닥터 챔프 뭐 6번 정문 펠릭스 뭐 7번 홀리니케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이런 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번의 여운도 직전 경주 앞에 한번 갖다 때려봤습니다만 종반의 끝걸음 자체가 좀 무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도 이제 선행을 가야 좀 더 띄워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요겁니다. 아낄 이유가 없고 마방 분위기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분위기 변환을 세신해야 되는 마필. 자 11의 밤토리 밤밤인데 11의 밤토리 밤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걸음은 사실 없죠. 12월 달 경주도 이제 선행을 나가서 덜미를 잡혔고 12월 26일 날 선두권 외곽을 감아 가지고 마지막에 끈기를 발휘했고 지난번 경주는 3착 승군에 걸렸었는데 다나카가 늦바라고 외곽 돌다가 3착 승군을 억울하게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얘도 이제 경질성 기술 교체죠. 라이스 조교사가 다나카를 잘랐습니다. 이성재가 올라가고 52.5km의 승군전을 나서고 있는데 자, 좋아요. 일단은 외곽이라는 점은 이마필한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성실월드와 판타스틱 산타가 앞선을 워낙 빠르게 이끌어가면서 100에서 150m 남는 시점에서 다나카가 거의 경주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지난번 복귀를 보면은 전강판을 계속 다나카가 왼쪽을 의식을 하면서 격차를 보고 그리고 나서 직선주로 해서 힘을 좀 아끼고요. 추진 자체가 그렇게 정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말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측면이고 지난번에 전개도 좀 많이 꼬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편성이 강하죠. 예, 결코 뭐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3세 어린 마필이고 꾸준하게 걸음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속된 말로 이번 경주 직선주로 해서 전개가 아사리판이 나면 열하나 밤토리 밤밤이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빵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안 팔리기 때문에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요거 한번 노림수를 두고 공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하나 놓고 배당이 나올 경주기 때문에 구멍수 좀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열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삼복승 마건은 깔고 가야죠. 삼복승 마건을 조합을 해서 가야 되겠고 뭐 1, 3, 4 뭐 바깥쪽에 뭐 누구 있습니까? 열둘 다 사도 되거든요. 예, 요런 마건들 잘 조합해 가지고 현장에서 강도만 조절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경주 거리 1600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경주는 강도 올려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판때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요번 경주를 이제 배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노림수를 정확하게 중심으로 잡고서 한방마건 메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군전에 늘어난 거리에 나오는 1번의 미스틱진 같은 경우는 뭐 1400m까지는 오케이입니다만 요번 경주는 편성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세게 볼 수가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의 모멘텀이 2주 만에 서둘러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케아레컨 마일에 좀 출전하기 위해서 요번 경주 되던 안 되던 무조건 강공을 외쳐야 되는 조건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승점을 따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출전하기 위해서 2주 만에 서둘러 나온 겁니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워낙 또 괜찮게 뛰었고 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아니고요. 네, 5도 뭐 지난번에 우승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갈 길이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외곽에 인기 마필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섬뜩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왔던 9번의 원웨이 로드. 근데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이제 꾸역꾸역 뜨는 또 그런 스타일의 경주 마필이고요. 12의 러쉬 와일드인데 러쉬 와일드는 제가 데뷔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센 말이다. 좋은 말이다. 조금만 일찍 데뷔했으면은 이제 퀸즈 투어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막차 타려고 나왔거든요. 지금 얘가 이제 걸려있는 승점이 10점입니다. 캐리컨 마일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2등 가지고도 안 돼요. 무조건 1등을 찍어서 10점을 더 채워서 20점 커트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조건인데 어찌됐든 간에 나갈 수는 있는 조건입니다만 뭐 요런 거에 뭐 경마가 의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이 돼야죠. 승군전에 최외곽이고 데뷔전에는 이제 안말 경주였고 거리까지 늘어난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러시와일드는 일단은 좋습니다만 놓고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기대감을 좀 걸고 있는 마필이 8번의 금화펜서인데 얘를 놓고 한번 경마를 하겠습니다. 자,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좀 부침이 있죠.
데뷔전에는 좀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3연타를 연장으로 때리고 들어왔고 지난번 경주는 이제 8개월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 8번 금화 팬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금화 팬서의 지난번의 원인은 뭐 공백도 있겠고 휴양도 있겠고 정상적인 또 조교 패턴이 아니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싸그리 다 갈아엎었습니다. 예, 모든 거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8일 날 이 페인이 명확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성재 기수가 지난번 경주에 이제 오랜만에 기승을 했는데 안쪽에 모래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모래를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말이 뒤로 계속 밀렸고요. 이성재 기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은 뒤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호흡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주로에서 또 결정타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순간적인 부분에서 제가를 말이 좀 덜 늦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립 N에다가 갖다 놓고 엑셀 밟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죠. 그것처럼 경주마에게 제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찍 때린다, 밀어준다라고 해도 제갈을 물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자, 금화 펜서가 지난번에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다 꼬였습니다. 이번에 조교 패턴 바꿨고 최근에 분위기 좋은 진겸이가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선두권 바깥쪽에 붙을 수 있는 모래를 좀 피하고 탈 수 있는 경주의 구도기 때문에 자 8번의 금화 펜서가 요번 경주에서 제일 재밌다. 요거를 놓고 저는 추천 경주로 강도를 한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육경주는 이제 한 템포 한번 쉬어가죠. 예, 인기만 놓고 후차권에서 좀 중배당 움직이는 그런 판으로 구도를 잡아놨습니다. 안쪽에는 1번 에런다이트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꾸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서 은근히 또 모래를 맞으면서도 띄워주더라. 말이 이제 모래에 대한 저항력이 좀 생긴 부분이죠. 외곽 게이트라고 한다라면 그냥 아싸라비아 놓고 뭐 쌍대가리까지로 갖다 때리겠는데 1번 게이트에 약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선두권 바깥쪽에 빼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경주 구도가 나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에런다이트는 인기 1입니다만 얘를 이제 축으로 놓고 한번 때리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슈펙스 위너나 캡틴 다이아나 어메이징 원, 마통령 이런 말들하고 띄어가지고 성적을 냈던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에런다이트가 유일합니다. 사이즈대로 인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번 비슷한 경주력을 보여주는 3번의 신촌 독수리 요번에도 이제 팔릴 텐데 앞선 버티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쓱 날라올 수 있는 4번의 보텍스 이것도 별 능력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3연타를 계속 갖다 때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전개가 괜찮죠. 안쪽에서 한 발 가능하니까 여기에 5번에 나는 꿈 지난번 경주 너무 발동을 늦게 걸다 보니까 이번 경주 다실바로 등짝을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출전했던 라임틀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메인의 초강력 대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퍼니 와일드가 이끌어가는 선두권 페이스에서 버티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적중을 했는데 나는 꿈이 좀 페이스를 늦게 읽었죠. 어찌됐든 간에 다실바라고 한다라면 좀 더 똑똑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6, 7, 8 뭐 다 보지 않습니다. 10도 보지 않습니다. 인기맙니까?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잘 뛰었으니까 승훈이가 탔으니까 당연히 인기마겠지만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운이 너무 좀 좋았다. 전개가 기가 막히게 잘 풀렸단 마필. 근데 요번 경주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까지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번의 플라잉 덕하는 최저 배당을 못 지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1번 에런다이트를 놓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주고요. 후차권 막권에서 꼭 봐줘야 되는 말은 일단 요 두 마리, 4번, 5번. 두 마리는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 약간은 좀 걸리는 부분들이 뭐 9번의 굿데디라든지 뭐 안쪽에 3번의 신촌 독수리 요 정도인데요. 현장에서 압축해가지고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가 하죠. 거리 1200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 8경주 두 경주 모두 다 이제 혼전 배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7경주도 그렇고 8경주도 그렇고 되는 말들 그냥 라이트하게
딱딱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은 아니고요. 2번은 브라운 루키는 전개는 나오는데 최근 경주 모두 다 이제 안말 경주 뛰었던 마필이라 편성의 강도는 살짝 느껴지는 조건이고, 4번의 압도적 넘버원은 새벽 조교 때만 보면은 말이 그냥 용입니다. 순간적으로 한번 싹 놔주잖아요. 정말 뒤에서 고무줄을 당겨 가지고 쏘는 것처럼 순간적인 탄력은 좋은데, 근데 단점은 그게 길게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단거리만 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뭐 요번에 앞에 나가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만 그 정도의 걸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막판에 힘겨울 수밖에 없겠고요.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5번의 베스트 프라임은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 1200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를 외쳐볼 수 있는 말이고, 자 7번의 무적이는 3연타에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에는 조건이 좀 좋지가 않죠. 예, 외곽을 돌아야 되고 편안하게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뒷심이 뭐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스타일의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7번의 무적이는 뭐 팔리겠습니다만 세게 보지 않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10번의 오아시스 위키는 이제 다실바가 올라갔습니다만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이제 좌후두 편마비가 올라왔습니다. 후두 편마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호흡이 잘 안 되는 측면의 질병인데, 요러한 질병을 한번 얻은 마필들은,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마필들은 걸음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제가 경마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주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이죠. 호흡이 터져야 1200, 1400, 1700, 1800, 2300까지 커버를 하는 것이고, 호흡이 안 되면 당연히 무산소와 유산소를 적절히 나눠서 쓸 수가 없습니다. 시바나 오아시스 위키는 일단 호흡 쪽에 좀 치명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은 한번 놔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열하나의 브리도 미라클은 일단 좋죠. 예, 지난번에 회복세를 보였고 말이 좀 작아요. 440kg대 작은 마체인데 어찌됐든 지난번 선두권 외곽을 돌면서 직선 50m 남겨놓고는 상당히 탄력 자체가 위력적이었던 마필입니다. 강공이고 아낄 이유가 없고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열하나 무리도 미라클 당연히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 열둘의 대선 골드는 팔리겠습니다만 전개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7경주에는 열하나의 브리도 미라클, 그리고 안쪽에 5번의 베스트 프라임, 바깥쪽에서는 이제 한번 힘을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뭐 이번에 브라운 루키라든지 요런 마필들인데, 딱 두 마리만 말씀드리면 열하나의 브리도 미라클, 5번의 베스트 프라임 두 마리가 객관적인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낫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주가 메인인데요. 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막판입니다. 8경주 거리 14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가장 제가 자신있게 붙어 들어가는 메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예, 지난주는 제가 금요일도 메인이 1-3창, 토요일도 1-3창, 또 일요일은 부산 쪽 메인은 또 적중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불운 여기서 한번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메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편성 자체는 굉장히 혼전 경주고 접전 구도의 편성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이변을 발생시켰던 1번의 컬럼비아 챔프를 비롯해서 뭐 4번의 나이스 버디, 바깥쪽에 뭐 6번의 킨티케, 얘도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린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26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5번의 후이즈 넥스트까지 기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뭐 전혀 비교를 받을 그런 손색 없는 마필이죠. 바깥쪽에 8번의 스피드톰은 지난번 1400m 경주에서 도전해가지고 약간 고배를 마셨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새벽 조교 때 소속조 스피드 경하고 이제 병합 쪽이라면서 말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1400보다는 1200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9번의 트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제 케아리커 마일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인데, 루나 스테이크스에 예비 등록을 했고 출전은 거의 확정인데, 아마도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주기 관리 차원에서 요번 주 2주 만에 8주 만에
다시 출전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편성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예, 바깥쪽에는 10번의 그대만의 블루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거리를 1,400으로 줄였기 때문에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막건들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저는 딱 한 마리 노리고 있습니다. 메인 승부 경주,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주는 심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되죠.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3 마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 번의 그대만의 블루, 4 번의 나이스 버디, 5 번의 후이즈 넥스트. 이 중에서 꼭 가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3 마리 모두 어느 정도 인기마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인기마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 자체가 굉장히 혼전으로 갈 겁니다. 중심 정확하게 축만 잡으면 마지막 경주 맞추면 무조건 한탕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 경마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처 꼭 잡아오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월 13일 금요 경마 안하짜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 경마도 편성이 재밌고 일요일도 나름대로 재밌는 경주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바짝 써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금요 경마 대박 나시고 건승하시고 토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